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도 희망키움 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LTV, DTI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 터키 양국이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 대한 FTA를 추가 타결했습니다. 올해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응원단을 9년 만에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증권부 강광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세에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23% 내린 2005.1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부터 기관이 투신권을 중심으로 펀드 환매 물량을 내놓으면서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강한 매수세를 보였지만 지수 방향을 상승세로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기관은 투신이 1,250억 원을 내답한 것을 포함해 총 2,5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1,900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개인도 7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89% 올랐고 비금속 광물, 운수창고, 전기가스업도 상승했습니다. 은행과 운송장비, 의료정밀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하이닉스와 KB금융, 네이버가 오른 반면 현대중공업과 현대차, 삼성전자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였다는 소식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2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 때문에 석 달여 만에 130만 원 선이 붕괴됐다고요? 네, 삼성전자가 실적 우려감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주가가 130만 원 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1.07% 하락한 129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130만 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3월 26일 이후 3개월여 만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중기 지지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증권사들은 8일 열리는 삼성전자의 2, 4분기 실적 잠정치 발표를 앞두고 영업이익 예상치를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스마트폰 판매 부진 등으로 어닝 쇼크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성 악화에 원화 강세까지 겹쳤다며 심리적 지지선인 8조 원을 밑돌 것으로 보는 증권사들도 많습니다. 실제 IM투자증권은 오늘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7조 4,5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목표 주가도 170만 원에서 143만 원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이민희 IM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자체 이익 사이클이 경기 방향과 달리 하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125만 원에서 143만 원 사이의 박스권 횡보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강원랜드가 시설을 증설한 효과 본격화로 이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강원랜드가 증설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4.55% 오른 3만 1,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강원랜드의 강세는 지난해 증설 효과가 나타나면서 2, 4분기부터 실적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동양증권은 강원랜드가 이번 2분기 테이블 가동률이 90%에 육박하면서 수익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도 희망키움 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사업은 차상위 계층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돈을 함께 쌓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순과 10월 초순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에서 차상위 계층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가구 가운데
근로사업소득의 비중이 90%를 넘는 가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 기준 1인 가구 72만여 원, 4인 가구 195만여 원 수준이 대상입니다. 대상자가 통장에 가입한 뒤 달마다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똑같이 월 10만 원을 매칭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재용 금융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비율 총 부채 상환 비율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 보고에서 LTV와 DTI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 위원장은 부실 대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의 상시 법제화 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 기업 부실 예방을 위해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터키 양국이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 대한 자유무역 협정을 추가 타결했습니다. 양국은 2013년 5월 1일에 상품 관세 철폐를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 협정을 발효시킨 데 이어 서비스, 투자 관련 무역 장벽도 낮추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양국 FTA 서비스 투자협정 협상에서 한국 건설 및 문화 콘텐츠 기업들이 터키에 진출할 때 각종 자격 요건이나 절차 등의 규제를 터키 현지 기업 수준으로 낮추도록 협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 협상에서는 비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한 양국 간 상호 투자를 모두 개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올해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응원단을 9년 만에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스포츠 대회에 응원단을 파견하기는 2005년 9월 인천 아시아 육상선수권 대회 이후 9년 만입니다. 북한은 오늘 공화국 정부 성명에서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민족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 경기 대회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아시안게임 조직위 등과 협의해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국제관리에 따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신용카드 이용액 증가율이 6분기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분기 해외카드 이용액은 28억여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했습니다. 해외 카드 이용 증가율은 2012년 3분기 4.8%로 한 자릿수를 기록한 이후 6분기 연속 두 자릿수로 집계되는 등 외국에서의 신용카드 이용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8억여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1억 3,500만 달러, 영국이 1억 3,2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정봉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달 중순 서울 양재동 본사에 열릴 해외 법인장 회의에서 고전을 거듭하고 있는 유럽 시장의 침체를 돌파할 수 있는 특명을 하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이 크게 갑니다. 산업부의 나윤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봉구 회장이 내릴 특명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그룹의 정 회장은 조만간 공격적인 신차 출시로 유럽의 그 한계 상황을 돌파하라라는 지시를 특별히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가 이 유럽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전략 차종과 대형 세단 등 공격적인 신차 출시를 통해 침체 상황을 뛰어넘으라라는 주문인데요. 현대차에 따르면 신형 제네시스와 신형 i20가 유럽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형 제네시스는 이르면 8월 출시 예정이고 신형 i20는 가을 출시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제네시스와 같은 대형 세단이 미국이 아닌 유럽 본토에 상륙하는 것은 현대 기아차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차는 앞으로 유럽에서 BMW의 5 시리즈, 또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등 독일 프리미엄 명차들과 피할 수 없는 진검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앞서 현대차는 국내에서 신형 제네시스에 대한 인기가 워낙 폭발적이어서 유럽 출시 일정을 당초 7월에서 한두 달 정도 미룬 바 있습니다. 신형 제네시스는 현대차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과 상품성을 갖춘 프리미엄 세단을 목표로 개발한 최첨단 후륜구동 세단인데요. 현대차 측은 대형 세단의 첫 유럽 출시인 만큼 판매량 자체보다는 명품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초점을 맞춰서 마케팅과 판촉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 신형 제네시스 하면 익히 알려졌다시피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 작품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형 i20가 이 유럽에서 맡게 될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네, 신형 i20는 좀 제네시스랑은 다릅니다. 신형 i20는 이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유럽 시장의 판매량과 점유율을 한꺼번에 끌어올릴 핵심 병기로 기능하게 됩니다. i20는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유럽 맞춤형 소형차인데요. 지난해 구형 모델의 판매량은 8만 대를 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판매량 역시 3642대로 이는 현대차에서 i30와 투싼 iX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정 회장의 특명으로 현대차가 대형 세단과 현지 맞춤형 차종을 연이어 출시로 하기로 한 것은 공격적인 경영 없이는 유럽 시장에서의 이 성장세 전환도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들 차종의 출시 전후로 현대차의 주요 경영진이 현황 점검 차원에서 현지에 총 출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현대차가 최근 유럽 시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입니까? 네, 말씀하신 현대차의 그 지난해 유럽 점유율은 3.4%로 5년 만에 처음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2월에 기록한 3.5%를 제외하고는 내내 3.1에서 3.2%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대차 관계자는 신차 출시만큼 공격적인 경영 전략은 없다면서 i20와 제네시스가 제 몫을 해주면 향후 유럽 내 점유율 4% 달성도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4% 달성, 기왕이면 5%도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경쟁이 가열되면서 탑재되는 배터리 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스마트폰들의 기능이 차이를 못 느낄 만큼 상향 평준화되면서 배터리 성능이 제품 차별화의 새로운 주력 부분으로 부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스마트폰 사양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스마트폰의 기능이 컴퓨터와 맞먹을 만큼 강화되고 크기도 커지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배터리 성능이 제품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1위 판매업체인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 갤럭시 S 시리즈의 배터리 용량은 4년 동안 87% 증가했습니다. 2010년 6월 출시된 갤럭시 S의 배터리 용량은 1500mAh였으나 올해 4월 출시된 갤럭시 S5는 2800으로 늘어나면서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한국 GM은 작년 말 단종한 경상용차 다마스와 라보를 8월 중순께 재출시합니다. 한국 GM은 정부의 자동차 안전, 환경 기준 강화에 따른 수천억 원의 개발비 부담을 이유로 지난해 다마스 라보의 생산을 중단했었지만 최근 정부가 안전 환경 기준 규제 유예를 허용함에 따라 생산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GM 관계자는 창원 공장에 다마스 라보 전용 생산 라인을 마련하는 등 설비 투자를 마쳤고 현재 시험 생산을 준비 중이라면서 8월 중순 양산에 들어가면 판매량 상승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산량은 기존과 비슷한 월간 1000에서 1500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은 국내 이통사 중 처음으로 아동 전용 패키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휴대폰부터 요금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까지 부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묶음으로 제공합니다. SK텔레콤이 중소기업 인포마크와 함께 개발한 아동 전용 T키즈폰 G는 손목시계형과 목걸이형으로 착용 가능합니다. 글자를 몰라도 등록된 사진을 보고 통화 대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급한 순간에 SOS 버튼을 클릭하면 긴급 알람이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됩니다. 반경 2km 이내로 설정 가능한 안심존 기능을 이용하면 자녀가 설정 지역에서 벗어날 경우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보내주며 자녀의 귀가 시간, 학원 시간 등을 등록하면 시간대별로 알람이 실행되는 스케줄 원격 관리 기능도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표준 요금제보다 저렴한 월 8,000원짜리 어린이 전용 요금제도 함께 제공합니다. 농심은 올해 상반기 해외 법인 매출과 수출 금액을 합한 해외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21% 증가한
2억 4,500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중국 법인인 농심차이나는 시안, 충칭 등 서부 내륙 지역 개척과 온라인 사업 확대에 힘입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40% 신장한 9,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농심 관계자는 신라면 등 한국 라면이 세계 시장에서 통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올해 해외 매출 5억 6천만 달러와 수출 대상국 100개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